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 경제학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검찰개혁 이야기로 한 주를 채웠는데요. 네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경제 속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평소처럼 경제 뉴스, 이론 이런 거 살펴보면서 검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때때로 섞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으로는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조작적 조건화라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이론의 주인공은 버러스 프레드릭 스키너라는 사람입니다. 네. 아마 심리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사람이죠. 스키너라는 사람은요. 네. 그리고 스키너의 상자라는 용어로도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요거 고른 이유는 최근 청문회 때 조국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나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대목으로 브리핑을 한번 드린 기억도 있고요. 네. 토요일에 자주적 의지를 가진 시민들의 엄청난 인파를 보고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우리 네. 이완배 기자님도 가셨습니까? 네, 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끄트머리에 붙어서 여기저기 봤습니다만 네. 그 십자 모양으로 엄청난 인파가 찼던 게 참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자주적 인간들의 모임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 이론을 골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사실 인간에게 자주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스키너라는 사람이 심리학계에 이름을 떨친 이유가 이 사람은 사람의 행동을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성이라는 건 개한테나 줘버려라 이런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라는 이론은 약간 유물론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물질적인 조건과 훈련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통제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의 정신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인간을 대량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군부 지도자 같은 경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병기 이런 거 만들고 싶은 거죠. 네. 악덕 자본가는 피로를 느끼지 않고 일만 하는 노동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스키너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과 훈련을 통해서 언제나 베풀고 나누는 선량한 존재도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무시무시하죠. 아이고. 그래서 스키너에 대해서 악마적 소문이 많았습니다. 스키너는 자기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키너의 상자라는 것을 이용하거든요. 작은 상자 안에 동물을 가두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동물의 정신세계를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훈련을 통해서 비둘기 2마리에게 탁구도 가르쳐요. 그래요? 탁구를 잘 치면 먹이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정신을 통제하는 거죠. 예. 그 유튜브에 보면 흑백 화면으로 비둘기가 탁구를 치는 동영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물론 탁구를 치나? 예, 그게 비둘기가 진짜로 탁구채 들고 탁구를 치는 건 아니고요. 예. 부리로 탁구공을 서로 굴리면서 주고받는 수준인데 어쨌든 상당히 신기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동물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스키너는 자기 연구 결과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요. 미사일이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안내를 하는 임무를 당시는 레이더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으니까요. 네. 훈련된 비둘기에게 맡기자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이게 된다면 사람도 비슷하게 폭탄을 몸에 안고 상대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자살 테러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통제를 만약에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싶다면 사람도 어디 가둬놓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실제로 자기의 딸들을 상자 안에 가둬서 키우고 훈련시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 상자가 아직도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인 데보라 스키너는 이 영향 때문에 성인이 돼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스키너가 진짜 오랫동안 천하의 몹쓸놈 취급을 받았는데 요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스키너의 두 딸은 잘 살아있고요. 로렌스 레이터라는 심리학자는
스키너의 첫째 딸 줄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해요. 네. 줄리에 따르면 동생은 물론 살아있고 음. 두 딸과 아버지 스키너의 관계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권총 자살했다는 그 여동생이 네. 아직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영어로 이 사람 구글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정말 별의별 문서들이 다 나오죠. 끔찍한 여러 음모론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스키너는 이런 식으로 동물을 가둬서 반복된 훈련을 하면 그 동물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요 이야기만은 네. 그 자체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게 동물원 물개나 돌고래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앉아, 손 이런 의사소통이 먹이를 통한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는 스키너는 이런 통제를 인간에게도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유물론과 유심론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스키너의 연구는 유물론, 그러니까 물질이 완벽하게 정신을 지배한다고 보는 기계적 유물론에서는 가능한 일이고요. 예. 반면에 정신이 물질보다도 우월하다고 보는 유심론 관점에서는 너무 비인륜적인 주장이죠. 아무튼 스키너는 이 조작적 조건화, 그러니까 조건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일명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이론으로 지금까지도 숱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끔찍한 생각이긴 한데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많은 곳에서 좋은 방향으로도 응용이 돼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들 행동 교정하는데 이런 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 조건만 잘 갖추고 훈련을 시키면 치매 환자들의 정신세계를 유도할 수 있어서 일탈 행동을 막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개론이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키너의 실제 실험은 과정도 복잡하고 결과도 복잡한데 오늘은 그까지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요. 네. 핵심은 이렇습니다. 스키너는 일단 말을 잘 들으면 보상을 주거나 말을 잘 안 들으면 처벌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동물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말을 안 들었을 때 처벌하는 것보다 말 잘 들었을 때 보상하는 게 훈련에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처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 잘했을 때 보상하는 게 범죄를 줄이는데 훨씬 유용하다고 보죠. 그래서 스키너가 실시한 대표적인 보상 실험이 쥐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일단 쥐를 상자 안에 가둬요. 그리고 상자 안에 쥐가 누를 수 있는 작은 버튼을 설치합니다. 예. 처음에 쥐는 그 버튼이 뭔지 모르지만 우연히 눌렀더니 쥐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상자 안으로 또로로 굴러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네. 이걸 몇 차례 경험한 쥐는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누르겠죠. 네. 그러니까 스키너 사상의 기본은 이런 겁니다. 이 훈련을 잘 하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쥐가 버튼을 누르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쥐에게만 가능하겠냐는 거죠. 인간도 잘 통제하면 내 마음대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네. 스키너가 주목한 건 먹이를 어떤 식으로 줘야 더 효율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면 버튼을 누르게는 할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매번 먹이를 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실험으로 한 번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3번 누르면 먹이 1번 혹은 5번 누르면 먹이 1번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줘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효과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를 때마다 먹이를 얻던 쥐가 어라 눌렀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상하거든요. 또 눌러봅니다. 안 나와요. 어라 여기서 쥐가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왔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나올 때까지 누른다는 거죠. 이러면 먹이가 훨씬 절약이 됩니다. 네. 이걸 5번으로 늘려도 쥐는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걸 40번으로 늘려도 60번에 한 번씩 먹이를 줘도 열심히 그걸 60번씩 누른다는 겁니다. 즉 먹이 주는 횟수를 띄엄띄엄하게 설정할수록 더 열심히 누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욕심이 더 생깁니다. 먹이를 더 절약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5번 누르면 먹이 하나 주다가 네. 먹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쥐는 5번 눌렀는데 먹이가 안 나오잖아요.
궁금해서 더 눌러봅니다. 이 60번까지 누른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먹이를 안 주면 우리는 먹이를 낭비하지 않고 쥐를 영원히 노동시킬 수 있겠지만 이 실험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먹이를 아예 끊어버리면 쥐는 한동안은 열심히 누르다가 네. 아무리 눌러도 먹이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버튼 누르기를 멈춰버립니다. 속임수도 써봅니다. 눌러도 먹이는 안 주는데 네. 대신 먹이가 또로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준 거죠. 그래도 쥐는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로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어요. 네. 즉 누군가 정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다만 너무 자주 해줄 필요는 없죠. 네. 띄엄띄엄 보상을 해도 더 미친 듯이 그걸 열심히 누르니까요. 그러면 더 효율적인 통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먹이를 주는데 이번에는 규칙 없이 무작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예. 3번 누르면 한 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틱 하고 던져줍니다. 예. 이러면 쥐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 놀랍게도 쥐는 이때 제일 열심히 버튼을 누릅니다. 자주 줄 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줄 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 주는데 그것도 랜덤으로 줄 때 가장 열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주면 쥐는 먹이가 언제 나오는지 알게 되거든요. 5번마다 한 번씩 먹이가 나온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네. 배가 부르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쉴 수가 있잖아요. 네. 나중에 배고프면 또 5번 누르면 되니까요. 네네. 그런데 랜덤으로 도대체 언제 먹이가 떨어질지 모를 때에는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복불복이니까요. 예. 언제 떨어질 줄 알고 이걸 멈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르면서 이번에는 떨어질 거야. 이번에는 떨어질 거야. 이 요행심리 때문에 누르는 걸 멈추지를 못합니다. 스키너의 이 연구 덕에 인간이 저지르는 많은 어리석은 행동들이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은 빠찡코나 슬롯머신 같은 거에 열광할까요? 기계에 동전 놓고 막대기 하나 당기면 5,000원, 10,000원이 휙휙 날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그 멍청한 짓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대박이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기치는 빠찡코 머신은 사람이 안 모여요. 예. 분명히 한 번은 터집니다. 둘째, 이게 중요해요. 대박이 터지긴 터지는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러면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독성 있게 누르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쁜 남자 신드롬, 나쁜 여자 신드롬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못된 이성에 끌리는 거요. 예. 내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친절하고 규칙적으로 답장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덜 끌리는 거죠. 이게 언제든지 답장이 온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문자를 자주 안 합니다. 반면에 누구한테 집착하게 되느냐? 답장을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가끔 해주는 사람한테 예. 제일 끌리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해줄지 짐작이 안 갈까요? 스키너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가끔 무작위로 대박을 터뜨려줄 때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환장을 하고 중독이 됩니다. 요럴 때 그 사람을 조작하고 통제하기가 제일 쉽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를 조수로 하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네, 네. 매우 자주적이지 않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스키너의 상자와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키너 상자에 갇힌 쥐일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어. 경쟁에서 이기면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희망에 미친 듯이 자녀들을 영어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사교육에 중독이 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미친 듯이 자기 개발하고 성공에 관한 책 보고 막 따라합니다. 거의 성공에 대해서 중독 사회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아예 안 나오면 중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가끔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냐고요. 사실 우리 민중들의 삶을 보십시오. 뼈 빠지게 죽어라 노력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공 못하죠. 한둘씩 대박이 터져서 성공을 하는데 잘 보면 규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게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라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라서 성공했대잖아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이 랜덤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성공에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쉬는 사이에 저 행운이 나를 비켜가면 어떡해. 계속해야지. 마치 슬롯머신을 당기듯이 끝없이 이 노력과 경쟁의 세계에 중독이 돼서 미친 듯이 영어하고 미친 듯이 수학하고 미친 듯이 상사에게 아부를 하죠. 가끔 랜덤하게 터지는 대박이 제발 나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스키너의 상자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연 같은 곳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스키너는 누군가를 상자에 가두고 랜덤하게 먹이를 주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통제에 반격을 가할 자주성이라는 것도 있는 존재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힘을 합쳐서 이 상자를 벗어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버튼 누르면 랜덤으로 먹여줄게. 이 유혹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빠지면 평생을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 우리는 당당히 네가 뭔데 우리를 상자에 가두고 우리 삶을 통제하는 거야 라고 분연히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자본의 통제를 받는 상자 속에 쥐로 살 수도 있고요. 자본의 통제를 벗어난 자주적인 인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토요일 집회 때 모인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많이 잊고요. 이 통제받지 않는 자주적인 존재들의 모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래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 중독 사회여서 이 버튼을 끝없이 누르느라 연대나 함께 사는 삶이나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잊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위압적인 행동에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키너의 실험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통제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 같은 건데 이 경고를 잘 보면 우리는 상자 속의 쥐가 아니라 그 상자를 벗어날 의지를 가진 자주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자각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토요일 집회는 이상하게 저는 좀 마음이 감동적이어서 오늘 월요경제학으로 심리학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실험 중에 하나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이 말씀까지 들으니까 지난 토요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을 다시 진짜 한번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확인하게 눈물이 됩니다. 핑 돌았습니다. 예. 저도 사실 네. 어떤 점에서 제가 감격했냐면은 네. 모든 언론이 100%도 아니고 한 120%의 언론이 한 방향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화가 안 된 거예요. 통제받지 않는 민중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대단한 예. 거죠, 정말로요. 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고 갔는데 지금 시민들이 야, 너희들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세뇌될 줄 아느냐? 네. 이러면서 맞서는 모습을 네. 보면서 야, 이런 민중이 있는 나라는 이거는 뭐 멋지더라고요. 네, 진짜 민주주의가 멋지더라고요. 무너질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네. 들면서 저도 참 그렇습니다. 울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네. 네,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